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정말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복수를 부르는 복수. 지난해 1월 31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무려 2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질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인질범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수바시 바탐. 그는 자신의 1살 배기 딸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바탐의 아내와 1살 배기 딸도 지하실에 함께 감금됐는데요. 자기 딸은 또 왜 감금해? 진짜 동네 애들은 왜 감금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바탐의 집을 찾아가 제발 아이들을 내보내달라며 사정했지만 바탐은 오히려 그들에게 총까지 겨눴고요. 이에 경찰과 테러 대응팀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이들을 당장 풀어줘. 내 말 먼저 들어. 안 그러면 다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다 그게 인질로 동네 삼았다. 애들을 전부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범 바탐의 요구사항은 지역 대표 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바탐은 과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수감 생활한 게 정말 억울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게 이 애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뭘 한 건 아니니까. 도구로 삼은 거죠, 그냥. 바탐의 요구대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요. 협상에 실패. 심지어 바탐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질로 잡힌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바탐을 사살. 10시간가량의 인질극이 마무리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다 나오네요, 하나씩. 아, 애들 트라우마 생기겠다. 자, 근데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바탐의 인질극에 분노한 주민들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어머, 제발. 안 해? 자, 아이들의 부모는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탐의 아내 루비에게 돌을 던지고 집단 구타. 그렇게 아내 루비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애는 어떻게 해? 저긴 너무 비극이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6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어다, 악어. 저렇게 많은 악어가 다 죽은 거예요?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주 한 악어 농장을 찾은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은 우린 복수를 한 거다. 저것들은 모두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많은 악어들이 주민들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한 이유. 사건 발생 며칠 전 마을 주민 수기토가 소들에게 먹을 풀을 구하기 위해 악어 농장에 발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 악어에게 물려 끔찍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요, 사랑하는 이웃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 각자 흉기를 들고 농장을 급습. 어머.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된 악어들을 무려 300마리 가까이 잔인하게 학살했는데요. 당시 경찰 40여 명이 출동했지만 이 관계에 사로잡힌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웃을 잃은 그 슬픔은 알겠지만은 와, 저거는 학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300마리를 한꺼번에 동시에. 만약에 악어가 사람을 해쳤거나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천연자원보존국이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정당한 과정 대신 악어 도살은 정당합니다. 악어들이 주민들 가까이 있지 말았어야지. 이에 천연자원보존국 측은 악어 살해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 한편 농장 주인들에게도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농장 주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이네요. 지금 300마리가 이웃을 위해 학살을 선택한 주민들, 복수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그저 도를 넘어선 군풀이일 뿐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이거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놈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아.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진짜.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아파.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애초에 거지. 요거도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 정말.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스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스탓을 저격하며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스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데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충격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중국 30대 남성 창 모야오가 50대 남성 장모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 모야오는 무려 20분 넘게 장모린의 머리, 얼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폭행에 50대 장모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원한이 있구나, 원한이. 엄청 화났네. 무차별 가격입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 보니까 좀 모멸감을 많이 줬었나 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에휴.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창모야오가 밝힌 폭행 사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날 엄청 때렸다고요. 20년 전 창모야오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장모린이 그의 학습 태도를 지적, 창모야오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10번 이상 발로 찼다는 겁니다. 저건 아니지. 창모야오는 당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는 악몽을 꿀 정도로 무려 20년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 장모린을 마주치자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 그렇게 20년 만에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20년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나쁜 폭력 선생님 때문에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스승인 장모린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창모야오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못 믿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된 그들.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는 결코 정당한 복수는 될 수 없습니다.